팔순의 피아노.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악장. 나이가 들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면서 늙어가는 것이다. 존 베리모어. 81세의 영자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찻잔을 들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오래된 화분 몇 개와 낡은 전축이 전부인 공간. 그녀의 하루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흘러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라디오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고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다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건반 소리에 눈을 떴다. 손자가 치는 피아노 소리였다. 서툴지만 정직한 소리. 그 소리는 영자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흔들었다. 어릴 적 꿈이 피아니스트였다는 것을 영자는 아주 오랜만에 떠올렸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소녀 시절, 작은 교회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가 그녀의 첫 악기였다. 고물 같던 피아노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소리를 만든다는 사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 앞에서 일찍 접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음악은 사치였다. 결국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일찍 일을 시작했고 결혼과 육아, 생계를 위한 삶 속에서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지. 그 말은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박힌 진실처럼 굳어버렸다. 그 후로 평생 영자는 자신에게 다시 그런 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손자의 작은 소리를 들으며 그 잊혔던 꿈이 조용히 깨어났다. 건반 소리에 맞춰 가슴이 울리고 무언가 그리운 듯한 감정이 서서히 밀려왔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억 저편에서 피어나는 한 장면. 10살 즈음 교회 피아노 앞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작은 자신.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꿈 아직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날 영자는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에 갔다. 강습 목록 중 시니어 기초 피아노라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손끝이 떨렸고 발걸음이 망설였지만 그녀는 조용히 신청서를 썼다. 주민번호를 적으며 한 번, 이름을 쓰며 또 한 번 떨렸다. 내가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까? 의문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삶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마지막 남은 용기만은 아직 건재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녀의 두 번째 악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화센터의 피아노 교실은 작은 강의실이었다. 벽 한쪽에 전자피아노가 두 줄로 놓여 있고 앞쪽에는 강사의 손동작을 보기 위한 모니터가 달려 있었다. 영자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악보집을 꺼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비슷한 또래가 많았다. 무릎 담요를 덮고 앉은 노부인, 백발의 남성, 그리고 한쪽 귀에 보청기를 낀 이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또렷했다. 무언가 배우겠다는 마음이 세월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다. 첫 수업은 도, 레, 미를 찾는 것부터였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올려놓고 눌러보는 일이 이렇게 떨리는 일일 줄은 몰랐다. 영자의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어떤 건반은 엉뚱한 소리를 냈다. 주변에서 나는 경쾌한 음계 속에
자신의 틀린 소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팠다. 늙은 손가락으론 참 별게 어렵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금방 후회로 되돌아왔다. 꿈을 다시 꺼낸 건 분명 자신이었는데 그 꿈 앞에 가장 먼저 실망하고 있는 것도 자신이었다. 며칠 뒤 손자의 피아노 앞에 앉아 몰래 연습을 하던 영자는 단 한 소절도 제대로 이어치지 못하고 결국 덮개를 덮고 일어나 버렸다. 그 순간의 감정은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하는 회한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헝겊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이 입었던 회색 원피스가 있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쳤던 날 입었던 옷이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그 옷을 꺼내 무릎 위에 얹었다. 빛바랜 원단을 만지자 그날의 감정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무대는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항상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기억 속의 자신은 건반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다. 다음 날 그녀는 강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날의 수업은 작은 별이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곡, 단순하고 짧은 멜로디.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첫 연주처럼 느껴졌다. 악보 위에 손을 얹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건반을 눌렀다. 도도 솔솔, 단조롭지만 정직한 선율. 틀리지 않고 끝까지 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그날 문화센터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각자 1분씩 배운 곡을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자리였다. 영자는 한참 망설였다.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 한 번만 들려줘라고 말한 순간 그 말이 모든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녀는 작은 무대 위에 올랐다. 다리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악보를 펼치자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작은 별. 이 단순한 곡은 누군가에게는 쉬운 시작일 수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지난 시간을 넘어 다시 자신을 마주하는 관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않고 모든 음을 눌렀다. 삑 소리가 섞였지만 마지막 음을 치고 손을 떼자 주변에서 박수가 일어났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오는 길, 영자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박수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평생을 두고 기다린 감동이었다. 그날 밤 다시 건반 앞에 앉은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았다. 잘했다. 이만하면 잘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그동안은 몰랐다. 이제 그녀는 손가락이 아파도 쉬지 않고 연습했고 틀리지 않기보다는 느끼며 치는 것을 배워갔다. 피아노는 젊은이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손끝으로 증명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자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거실 한쪽에 놓인 전자피아노 앞에 앉는 일. 그 일상이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익었다. 손끝은 여전히 굳고 악보는 여전히 느리게 읽혔지만 이제 그녀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느림이 주는 고요한 리듬이
삶의 속도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예전엔 늘 시간에 쫓겼지. 이젠 내가 시간을 따라가게 됐네.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급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 소소한 확인이 전부였다. 손자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이젠 오히려 손자가 그녀에게 곡을 알려주는 경우도 생겼다. 쉬운 동요부터 시작해 한 손 연주로 마주치는 짧은 클래식 조각들까지. 어느 날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둘이 같이 연주해 볼까? 그 말에 영자는 살짝 당황했지만 내심 기뻤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관계라는 새로운 멜로디를 의미했다. 둘은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다. 손자는 오른손을, 영자는 왼손을 맡았다. 서로의 템포는 자주 어긋났고 웃음이 터지기도 가끔 짜증도 났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하나의 소리가 되어갔다. 작은 마을 주민센터에서 연말 재능 발표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다. 피아노 반의 선생님이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손자분과 듀엣곡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자는 망설였다. 무대는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해왔고 자신이 서도 되는 자리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손자가 두 손을 모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좋아. 이번엔 정말 나를 위한 무대로 만들어 볼래. 발표회 날 작은 무대에 노란 조명이 켜졌다. 피아노 앞에 앉은 영자와 손자. 객석에는 가족들과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무대는 조용했고 영자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손을 올렸다. 그날 연주할 곡은 사랑의 인사,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율.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시작 버튼을 눌렀고 피아노는 부드럽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어쩌면 몇몇 음은 틀렸고 템포는 느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둘만의 소리는 어느 완벽한 연주보다 아름다웠다. 연주를 마친 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나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향한 박수일 거라고.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다시 누군가 앞에서 음악을 들려줬다. 젊은 날에 닫혀있던 무대의 문을 40해가 지나서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음악은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제 그녀는 피아노를 칠 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시니어 피아노 교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다. 서툰 손끝을 붙잡아주고 기억을 더듬는 눈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도 처음엔 한음한음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 안에도 기쁨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 불렀고 영자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이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이제 피아니스트 꿈 이룬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룬 거란다. 왜냐면 난 이제 나 자신 앞에서 음악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으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어떤 젊음보다 더 뜨거웠다. 인생의 두 번째 악장이 그렇게 시작됐고 그 선율은 오늘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